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2.71을 기록했고요. 오늘 1.6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 상승세가 꺾인 느낌인데요. 이 테슬라의 주가는 3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5.5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바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테슬라의 보조금을 제외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전고점으로 향하던 테슬라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자 아마도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4년간의 주가에 큰 상승 없이 계속 횡보하는 것은 아닐까 미리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테슬라의 미래와 그 목표를 모르고 이 단기간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를 결정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목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에는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가려는 방향은 도대체 어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모든 것이 2025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은 테슬라에게 가장 큰 도약이 될 해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테슬라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킴 카다시안의 뉴스부터 설명하면 며칠 전 킴 카다시안은 금색 사이버캣과 색상을 맞춘 옵티머스와 함께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은 많은 화제가 되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킴 카다시안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3억 5,90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테슬라의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것이 아마 테슬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고, 이 킴 카다시안의 인스타에 게시물을 하나 올리는 것은 약 하나로 28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광고에 이 금액을 지불했을 거다라는 이 카더라 통신이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재미있게도 뉴욕타임즈에서는 킴 카다시안이 이번 홍보를 위해서 테슬라가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해 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욕타임즈의 취재에 의하면 테슬라와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린 홍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이 말은 테슬라 측에서 요구한 홍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자, 하지만 킴 카다시안은 이전에 인스타그램에 암호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25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2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이번에도 비밀로 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대체적으로 킴 카다시안과 테슬라 옵티머스의 사진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고, 카다시안의 팬들이 충격을 받아서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는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로봇을 성상품화했기 때문에 불쾌하다라는 목소리로 킴 카다시안의 사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말하던 킴 카다시안이 테슬라와 협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요즘 테슬라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킴 카다시안 역시 자신의 인스타에 테슬라 로봇과 사진을 올리면 큰 화제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인기는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사이버 트럭 출시 이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테슬라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로 중국의 테슬라에서는 현재 연말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판매가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 항저우에 있는 테슬라 센터의 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짧은 영상에서는 테슬라 센터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담겨 있고, 이 테슬라 직원들은 고객을 응대하느라 매우 바쁘며 심지어 한 직원은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4분기가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5년 무이자 대출 혜택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만 위안의 할인을 제공해 무이자 대출과 중복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거리에서는 테슬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이유가 2025년 1월에 새로운 테슬라의 모델 Y가 시장에 출시하기 때문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X에 있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관련된 소식을 전한 바 있고, 이 사진을 보면 모델 Y 주니퍼의 뒷면 램프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유출되었었던 모델 Y 주니퍼의 모습과 이번 공개된 사진을 비교해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 뒷면에 새로 강조되는 라이트가 들어갈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오너들 중에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개조를 해서 라이트를 덧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프리먼트 공장을 찍은 드론 영상에서는 베일에 덮여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실제로 새로 만든 테슬라의 주니퍼 모델 Y인지 아니면 테슬라의 사이버 캡인지를 두고 한참 논란 중인 상황이며, 어느 쪽이든 테슬라가 새로운 차량을 준비한다면 테슬라의 주가에는 매우 낙관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정말 테슬라가 2025년 1월에 새로운 모델 Y를 출시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025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잠시 국내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 서울에서는 11월에 폭설이 내렸다고 하며 117년에 한 번 엄청난 눈이 쏟아져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11월에 역대 최고치의 눈이 내려서 전국적으로 눈폭탄이 내려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 곳곳에 10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많은 이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갑자기 시작된 언론의 공격인데요. 이 많은 국내 언론사가 추워지면 테슬라 못하겠네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테슬라의 주행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테슬라 겨울엔 주행거리가 21%뚝 떨어진다고 하며 믿을 수 없는 차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21%가 체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친절하게 테슬라가 겨울철 실주행거리를 120km나 잃어버린다라는 제목을 달면서 이쯤 되면 테슬라 사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바탕이 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담당 부서인 시험평가국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전기차의 계기판에서 나오는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 가능 거리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서를 보면 특히 추운 겨울의 상황에 이 계기판이 표시하고 있는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놀랍게도 기아와 현대의 계기판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테슬라의 계기판이 보여주는 거리와 실주행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테슬라의 계기판이 보여주는 거리는 사기라는 이야기고요. 겨울철이 되면 계기판이 보여주는 거리보다 120km나 거리를 감소하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실주행거리를 테스트할 때 히터를 켜고 했는지 아니면 테슬라만 히터를 최고로 켰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혹시 테슬라만 창문을 개방했던지 아니면 테슬라만 다른 경로로 간 건지, 또는 모든 차량에 동일한 인원이 탑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시험에 대해서는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고속주행 후 100% 방전 시 주행거리로 환산했다는 것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문이 있고 더 자세한 정보를 밝히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추운 날이 아닌 상온에서 현대, 기아, 테슬라가 보여준 실제 주행거리와 이 추운 날 저온에서 현대, 기아, 테슬라가 보여준 실제 주행거리를 한번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기아에서는 상온에서 451km를 가고 저온에서는 352km를 실주행했기 때문에 무려 겨울철에 22%나 주행거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대는 상온에서 435km, 저온에서는 332km를 실주행했기 때문에 무려 24%나 주행거리가 감소했으며, 테슬라는 상온에서 520km, 저온에서는 451km를 실주행했기 때문에
불과 겨울철에는 13%밖에 주행거리가 감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이 공정했다라는 가정하에 겨울철 실주행거리 감소가 가장 적은 차량은 테슬라라는 것이 이번 실험 결과로 확인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거리와 실주행 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고 집중 공격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계기판에 나오는 거리와 실주행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여유 있게 충전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충전할지 자동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충전소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테슬라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자, 하지만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계산을 꼭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저라면 그냥 테슬라를 타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테슬라에 대한 미디어의 공격이 시작되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패스트마켓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크 폴리오의 공동 창립자인 앤디 스완이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하러 합류했습니다. 앤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사실상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관찰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앤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고 당신의 데이터는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헤드라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고객을 잃고 있다는 보도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데이터는 테슬라 고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고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웹 방문 데이터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30일 이동 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하며 경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테슬라 웹사이트의 신규 방문자가 단기간에 35%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로보택시 이벤트가 매우 인기를 끌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벤트는 많은 관심을 테슬라로 끌어왔고 이를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특이하고 비전통적이며 어떤 사람들은 보기 흉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이버트럭은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테슬라를 봤던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5년 전이든 8년 전이든 그때는 정말 도로에서 보기 신기한 차였습니다. 그 당시에 테슬라를 보는 것 자체로 멋진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사이버트럭이 그런 흥분과 주목도를 다시 회사에 불러왔습니다. 기재 미국의 마을에 이런 차가 2대 또는 10대가 있어서 독특한 테슬라를 며칠에 한 번씩은 보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가 매우 잘 구현해내는 그 놀라움의 요소를 다시 가져오고 있고 모든 데이터와 회사의 현금 흐름이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 라이크 폴리오에서 확인한 모든 데이터는 테슬라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는 이를 전기차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앤디, 분명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최근 몇 주 동안 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이 테슬라를 공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테슬라의 사업과 주식 이야기를 하자면 주가는 아마도 트럼프 카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과거에는 일상에서 잘 적응되지 않던 것들이 점점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카고, 교외의 편안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도 테슬라가 정말 많고 이제 사이버트럭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여행 중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버를 타면 그중 50% 이상이 테슬라 차량입니다. 우버 기사와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효율성,
운전의 즐거움, 가속력에 대해 모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테슬라의 가속력은 항상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가 되고는 합니다.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이런 주제로 한동안 이야기해왔고 이제 제 질문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과연 테슬라의 다음은 정말 무엇일까요? 테슬라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완전 자율주행일까요? 그들이 넘어서야 할 다음 장애물은 이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가 계획되어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다음 단계라고 봅니다. 이는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즉, 지금 우버를 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수익 측면에서 약속하는 다음 큰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모델을 분석해보면 차량 판매가 테슬라의 전체 수익에서 10%, 20%, 많게는 25%를 차지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become 10, 20, maybe 25% of Tesla's overall revenue base. 반면 로보택시는 수익의 75%에서 90%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차량 판매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매번 수익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나 타임라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 저는 유튜브에 가서 앨런 머스크가 지구로 떨어진 로켓을 공중에서 잡거나 인도양 한가운데의 뗏목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장면을 검색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운전자 없이 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6에 이동하게 만드는 것을 실패할 거라고 한번 베팅해 보시죠. 일론은 정말 연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고 저는 모든 경주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말에게 저의 돈을 계속해서 베팅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언론이 테슬라를 공격하려는 시도는 국내나 해외나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고객을 잃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고 있고 정말 그런지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보도는 완전히 틀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지지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 구매를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발언들이 나오지만 테슬라의 웹 방문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 17% 성장하면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는 그 경쟁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보택시 이벤트가 매우 인기를 끌면서 테슬라 웹사이트에 처음 방문한 신규 방문자가 무려 35%나 증가했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가 현재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로보택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온 고객은 자연스럽게 사이버 트럭이나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어 다른 경쟁사를 현재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서는 테슬라가 겨울철 실주행거리가 엄청나게 사라진다라는 보도를 통해 어떻게든 고객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광고주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가 아닌 더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의 도전이고 이것이 테슬라의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현재 테슬라 사이버캡은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3와 함께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드론에 잡힌 사이버캡의 영상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고 이 영상에서 운전자가 앞에 있는지 눈여겨보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다고 해도 애초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이버캡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게 없는 것만 같습니다. 자, 현재 사이버캡은 2026년까지 대량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일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면 마진이 10에서 25% 정도 나오지만 로보택시는 마진이 75%에서 90%까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마진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되고
또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의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2025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그럴 때는 스페이스X가 헤비 부스터를 잡는 영상을 보라고 말하고 있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한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율주행은 실패할 거다라는 베팅은 어리석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저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모델 Y 주니퍼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5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은 가장 기대가 되는 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내년 테슬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